공부하여 주식 투자자를 이롭게 하자. 안녕하세요. 주식 공주 처음 인사드립니다. 화면에 보이는 4233%. 위 수익률은 1년간 제 계좌 누적 수익률이었습니다. 어떤 투자자에게는 꿈과 같은 수익률일 수도 있고, 어떤 투자자에게는 별것 아닌 수익률일 수도 있고, 또 어떤 투자자에게는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처음 이 화면을 띄워놓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영상 끝까지 들으시게 되면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는지 가슴 와닿게 전달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꼭 천천히 끝까지 들어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깝지 않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영광입니다. 세상이 참 좋아졌죠. 이게 이제는 인터넷에서 많은 분들이랑 너무도 쉽게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첫 영상을 시작으로 더 오랫동안 더 자주 뵐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구독해달라는 뜻입니다. 이 첫 영상이 좀 무겁진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전하고 싶은 스토리라서 이게 편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들어만 주시면 꽤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주식공주 유튜브를 시작하며 처음 이 영상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2024년 11월 16일 현재 여전히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15일에 삼성전자가 수거래 동안 하락을 키워오다가 처음 반등을 성공했지만 금요일 미국 시장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여전히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나오지 않았고 국내 코스피 지수가 상승 전환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거예요. 네. 또한 여전히 한국 시장은 답이 없고 한국 시장은 탈출이 지능순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현상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보이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제가 그 부분을 일깨워 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에서는 가장 주요하게 다룰 내용은 저의 치부입니다. 이 치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면교사를 삼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절대로 잘났다 이런 뜻으로 영상을 남긴 게 아니라 여러분들보다도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남기게 된 겁니다. 주식에서 원하는 상황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들으셔서 제 과거의 못난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해답을 찾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현재 한국 증시를 향해 쏟아지는 야유들은 대부분 2000년도의 닷컴 버블과 Y2K 버블이 터졌을 때와 매우 비슷한 모습인데, 당시에는 코스피가 2005년까지 1000포인트를 넘지 못했고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투자자들은 국장은 1000포인트를 평생 넘지 못할 것이다. 한국 시장은 답이 없다. 거의 비슷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때도 뉴스에 똑같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코스피 어떻게 됐습니까? 2007년도 때 2000포인트 넘었고 2021년도 때 3000포인트 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부진한 것도 사실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급박한 상황에 쫓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투자자가 이 자본의 속성이 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이 상황들을 관조하듯이 바라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 제가 금요일에서 이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3시 30분에 여의도 한강공원을 걷다가 택시를 타게 됐는데요.
그 택시 기사님이 그 짧은 거리를 이제 이동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 시간에 뭐 여기서 택시 타시면 뭐 이쪽 일 하시냐 하시길래 뭐 그냥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사님의 생각이 그렇대요. 경기가 계속 나빠지고 앞으로 더 나쁠 것 같아서 한국 시장 참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비관이 너무 만연하고 있을 때 어쩌면 그 비관의 끝에 다다르고 있진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사는 항상 반복의 역사였거든요. 뭐 결국에는 절망 속에서 꽃이 폈고 고난 후에는 행복이 왔고 전쟁이 터져서 초토화된 땅 위에는 문명화된 도시들이 재건이 됐습니다. 증시가 아무리 부진하더라도 반드시 증시는 다시 큰 기회의 장으로 바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런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라면 돌아올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냥 비관하고 부정하고 외면하면서 안 될 거야 하다가 또 많이 올라가고 나서 후회해서는 늦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장을 호락호락하지 않다 정도는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시겠죠. 여전히 뜻대로 안 된다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주식을 부푼 꿈을 안고서 시작하셨을 텐데 지금 뭐 이 시장을 의인화까지 해가면서 아우 뭐 같은 땡땡 하면서 욕은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스터 마켓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곳은 아니에요. 그 답답하고 씁쓸함은 저도 잘 압니다만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시장은 절대 망할 곳은 아니고 투자자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친구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좋은 친구예요. 야, 주식공주, 네가 알아봐야 얼마나 잘 알 건데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제가 제 족적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면 나름 이 영상의 끝에쯤에서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시장에 머물면서 온 몸으로 두들겨 맞으면서 시장의 생리를 배워왔습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은 아주 긴 미련한 시간을 보냈다는 뜻인데 저는 정말로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거의 다 해본 게 맞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마 투자로 아파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일렬로 줄을 쫙 세워놓으면 앞에서 5번째, 6번째는 되지 않을까. 근데 이게 자랑이 아니죠. 다만 그럼 그 뒤에 있는 분들의 고통 또한 겪었던 과정이라서 누구보다 절절히 공감할 수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가장 아팠다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남부럽지 않게 아파봤고 고생해봤고 제 자신이 질릴 정도로 시장에서 제 청춘을 갈아 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는 한국의 워렌 버핏을 상상하면서 가치 투자를 시작했어요. 제가 주식을 하면 세계에서 널리 알려진 주식 천재처럼 돈을 많이 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뭐 그 블로그 글 같은데 워렌 버핏의 아주 짤막한 일화들 있잖아요. 그런 일화 몇 번 보고 나니까 나도 해볼 만한데, 그리고 매스컴에서도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니까 그래 나도 좀 똑똑한 것 같으니까 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워렌 버핏 한번 돼보자, 딱 그 정도 생각이었어요. 네. 그때는 뭐 그 케이블 방송에서도요 주식 고수 이런 것들을 한번 다룰 때가 있었거든요. 뭐 주식 채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생각이 좀 너무 쉽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가치 투자자가 되었는데요. 당시에 저는 박태준 초대 회장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포스코를 매수를 처음 했어요. 그
그 경영인 마인드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에, 그 멋있는 경영인이 설립한 회사니까 좋은 회사다. 뭐 결과적으로는 맞는 생각인 것 같긴 한데요. 정확히는 주식을 몰랐기 때문에 기업을 별로 많이 알고 있진 않았어요. 평상시에 익숙한 기업들, 매스컴에서 봤던 기업들을 아무렇게나 매수를 했던 건데, 주식을 전혀 모르던 저한테는 이 대기업 뭐 총수 재벌 기업 그룹들이 그게 그냥 투자의 대상, 딱 그 생각밖에 없는데, 이거 맞는 생각이거든요. 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도. 네. 뭐 좋은 기업은 곧 익숙한 기업이다. 뭐 필리피쇼나 피터 린치도 비슷한 말씀들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주식들을 사놓으면은 이게 예금 이자처럼 수익이 계속 발생하면서 배당도 받고 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생각만 하고, 뭐 노후가 되면은 외제차, 뭐 크루즈 여행, 뭐 화려한 뭐 이제 이 돈에서 나오는 인덕, 뭐 이런 것들로 좀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쳤던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이게 남자의 첫사랑은 이루어지진 않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찍고 있겠죠. 포스코 역시 저한테는 실패한 첫사랑이었습니다. 뭐 포스코 외에도 같은 논리로 매수한 종목들은 결과가 다 나빴어요. 나름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매수는 했는데 이게 원하는 성과는 안 나오고 계속 바라보죠. 주식이 떨어지니까 작게 쌓이는 손실도 슬슬 커져가고, 아 이거 올라가야 원금 회복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참 동안 이 답을 못 찾았으니까 그냥 물타기만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정말 한참 동안이요. 그래서 왜 한참이 지난 후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굉장히 오랜 시간 자각을 못했습니다.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죠. 네. 주식은 원본 손실이 나는 투자 상품이라는 개념 자체도 없었고,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업의 가치와 주가를 구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게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게 정확히 뭘 말하는지를 모르시면 아마도 비슷한 상황이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당시 재무제표도 볼 줄 몰랐고, 하물며 흔한 포털 뉴스도 안 찾아봤습니다. 네, 뭐 그 주식시장에 대한 뉴스를 찾을 게 아니라 그냥 기업에 대한 뉴스를 많이 찾아봤으니까.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계속 잘근잘근 손실이 발생하니까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버는 족족 돈을 입금하고 물타기 하다가 손실이 또 커지거든요. 손실률은 줄었는데 거기서 떨어지면 금액은 더 커지니까 이 금액에 대한 부담을 못 견뎌서 본전쯤 올라오면 거의 다 쳐내는 거예요. 뭐 가끔씩은 이런 것도 있었죠. 왔다 이제 가나 하고 버텼는데 올라가다가 또다시 본전 밑으로 깨지면 이게 견디기 힘들죠. 손대치는 겁니다. 올라가죠. 이제 멘탈이 갈려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가치 투자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원금 회복이라는 목적을 새롭게 설정하고 정말 과감하게 가치 투자 클럽을 탈퇴했어요. 어느 세월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냐. 이거는 뭐 화려한 노후를 생각하기도 전에 환갑이 넘어야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사실 이 상태였으면 환갑이 넘고 뭐 나발이고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도 못 이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만, 그때는 그래도 가능할 건데 너무 느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지배적이었어요. 뭐 누군가는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 쉽게 앉아서 돈을 벌고 싶다. 빨리 화려하게 부자의 삶을 살고 싶다. 남들한테 돈으로 떵떵거리며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만큼은 나를 우러러보는, 그러니까 돈을 벌었기 때문에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부분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 같아요. 이미 가치 투자는 답이 없다. 내적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제가 솔깃했던 소리는, 한국 시장은 가치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곳이고 단타를 해야 한다. 이 소리였습니다. 한국 시장은 장기 투자하면 바보라는 말이
가슴에 화살처럼 와닿았어요. 왜냐? 저는 장기 투자로 실패한 꼴이잖아요. 실패했던 것은 똑똑한 제가 실패한 게 아니라, 제가 바보라서 실패한 게 아니라 시장이 잘못되었구나를 깨달았던 거죠. 네. 그렇게 저는 이제 단기 트레이더가 됐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들 책 정말 다 찾아 읽어보고 팍스넷 성공담도 탐독하고 트레이더로서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주식 동호회도 가입하고 강의도 결제하고 숨은 고수라는 분들 직접 수소문해서 찾아가고 강연에 참여하고 뭐 5만 가지 방법으로 배웠어요. 배움이 하나 둘 늘어날 때마다 이게 머리가 굵어진다고, 이거만큼의 자신감도 커졌어요. 아, 이거 가능성 높아졌다. 나는 될 것 같다. 네. 이때 이제 차트도 공부하고 사업 보고서, 재무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아시죠? 정말로 뛰어난 트레이더였다면 저한테 사업 보고서, 재무, 뭐 차트를 가지고 짧은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고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정확히 말하면 전설적인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성공한 트레이더라는 분들의 말을 제가 원하는 대로 뽑았어요. 그걸 골라서 들었죠. 그리고 제가 마음대로 믹스를 했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단타지만 남들과는 좀 다르니까 특별한 단타를 하고 있다라는 일종의 자기 최면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노하우를 습득하고 전수 받았고, 나름 차트 기법도 연구했고, 뭐 테마주, 급등주, 주도주, 뭐 종류별로 거래하고, 뭐 핫다도 한 번씩 하고, 정리매매에서도 돈 벌어보고, 뭐 담력도 키운 거죠. 중간중간 큰 수익 정말 많이 냈었거든요. 매수하고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가는 경험들을 저는 꽤 자주 해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뉴스, 그리고 재료 매매, 일정 매매, 뭐 상따 매매, 눌림목 매매, 낙주, 스윙, 스캘핑, 장기 투자 빼곤 다 했습니다. 저는 올라운더 트레이더가 된 거죠. 그냥 된 줄 알았습니다. 예. 많은 실전 고수들의 노하우를 전수 받았으니까, 전설들의 흔적도 열심히 쫓았으니까, 공부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앉아서 쉽게 클릭으로 돈 벌 수 있겠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봐도 정말 신기해요. 네, 저는 근데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여전히 손실도 뭐 박살난 상태지만, 때로는 어쩌다가 한 번씩 연달아서 급등주로 큰 돈을 벌고 나면 이게 수익을 지켜본 적도 없는데 이 과거가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듭니다. 기분이 그냥 좋아집니다. 됐다, 이제 번다, 뭐 이렇게. 그래서 한 달도 안 돼서 100% 이상씩 수익이 날 때도 자주 있었고, 뭐 10배 이상 벌 때도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엄청난 폭발적인 수익이 났을 때가 저는 자주 있었어요. 뭐 당연히 원금 이상을 깨먹은 경우도 더 많지만, 그리고 수익금을 지키지 못했지만, 근데 버는 그 빈도가, 폭발적으로 버는 빈도가 자주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 구간을 항상 나타나면 사람들한테 연락을 했어요. 뭐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랑을 한다든가, 그럼 모두가 그렇게 막 치켜 세워줍니다. 이야, 너는 재능이 있는 것 같다, 잘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소리 들으면서 뭐 자기 합리화하고 또 기세 등등해지고 뭐 그런 거죠. 수익률 대회에서도 상위권까지 올라가 보기도 하니까 정말 자꾸만 될 것만 같고 그 미래가 점점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워렌 버핏이 연평균 20%씩 수익을 냈다고 하죠. 제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떼돈 당연히 벌 것 같고, 빠르게 한 달 평균 20%씩이면 3년이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네, 계산기 다 돌려봤거든요. 700배가 넘어나요. 네, 700배가 넘어납니다. 그래서 원금 회복은 당연히 물론 가능한 거고, 신용까지 조금씩 써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하고 있었죠. 저는 레버리지까지 쓰는 올라운드 트레이더가 된 겁니다. 네, 한 달 평균 그 레버리지 빼고 10% 정도에서 15%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이게 레버리지가 붙었을 때 뭐 700배가 아니라 1000배, 뭐 1400배도 가능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했네요. 네. 뭐 계좌 잔고의 등락은 정말 심해졌어요. 훨씬 심해졌는데,
여전히 수익금은 지키지도 못했고 언제나 무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게임처럼 재미가 있어요. 손실 날 때는 고통스러운데 수익 좀 나면 그거 다 지워집니다. 보상을 받은 느낌이 들거든요. 과거의 고통을 싹 다 잊어버리고 또 희망을 가지고 또 과거의 고통을 또 잊어버리는 그 고통이 생기고 또다시 희망을 또 만들고 뭐 이런 과정만 무한 반복이었어요. 시장에서는 스타 트레이더들도 탄생하고 하물며 이젠 지인들 중에서도 이제 풀렸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와 진짜 왜 나는 안 되냐, 저들이랑 나는 뭐가 다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돌려봐도 뭐 생각을 해봐도 제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건 없더라고요. 네, 시덥잖은 진짜 시덥잖은 수준으로 그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 폄훼했던 겁니다. 이게 얼마나 못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결론만 도출이 되는 거죠. 내가 특별한 거야. 쟤네들은 좀 별론데?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생각이. 나는 그럼 특별한 올라운드 트레이더가 됐는데 무엇이 문제일까? 이 시장의 비밀이 아직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거든요. 그 결과 저는 단타는 이미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갖다 바쳤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공해야 한다, 이런 이유들만 늘어났고 멈출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냥 특별하다 이렇게 합리화를 했던 건 사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무서웠던 거죠. 많이 무서웠어요. 돈도 까먹었고 시간도 까먹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걸로 성공해서 입증을 못하면 제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실전 고수들만큼 수익이 안 났을 뿐 웬만한 단타 투자자들보다는 그래도 저돌적인 투자로 막대한 수익을 자주 올렸으니까 그게 나는 특별하다, 그거 하나만 보고 있었던 거죠. 단타 고수로 알려진 사람들의 계좌 수익률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거기 보면 대부분 5%도 안 되는, 고작 5%도 안 되는 수익을 여러 번 끊어서 거래를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수익이 날 때면 언제나 10%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했거든요. 고수들보다는 더 특별한 트레이더가 될 원석이다. 곧 나는 시장의 정점에 올라서 저들을 내려다 볼 것이다. 이런 착각들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실상은 내가 했던 단타로는 복리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간과했고, 단타를 했으나 임의로 바뀌는 손절 기준에 원칙을 정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그때마다 바뀌는 매매 스타일에 자본관리 원칙의 부재, 손익비 개념의 부재, 통제되지 않는 확률, 그리고 심리까지 뭐 다 안 되는 트레이드로서는 최악의 조건을 갖췄는데 성공하는 트레이더로서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는 주제에, 제대로 충족된 건 하나도 없는 주제에 레버리지를 풀로 땡겨가지고 올인, 그리고 무조건 10% 이상 올랐을 때만 판다, 이런 생각만 한 겁니다. 시장 전체가 주목하는 테마나 주도주에서 손절폭을 무리하게 열고 주가가 정점을 이루기 전까지는 계속 수익이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가 사실 상승한 장이나 대세 상승 추세가 나오는 폭발적인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 그런 주식에서는 돈을 법니다. 근데 뭐 겁없이 종목을 막 바꿔가면서 신나게 거래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수익이 쌓이잖아요. 고수가 되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목표에 가까워진 것 같고 또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뻔하죠. 급등하던 주가는 언젠간 소멸을 하고 상승장은 언젠간 하락장이 오고, 그리고 내가 옮겨 탔던 종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연속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예상보다 약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계좌가 녹아내리는데 당연히 레버리지에다가 풀매수를 했으니까 녹아내리는 속도도 장난 아니게 빠릅니다. 거기다가 멈출 줄 몰랐으니까 뭐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겁니다. 와, 근데 이게
고수들보다 높은 수익도 올렸겠다. 계좌 잔고가 급격히 늘어남도 반복해서 경험했겠다. 근데 난 제자리에 돌아오니까 이거는 시장 때문이다. 세상 때문이다. 이런 진실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아서 올라가지 못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왜곡되고 시장에 부정한 세력들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잡아내지 않기 때문에 나같이 노력하는 사람의 피해 보는 것이다. 투자자들은 진실을 모르니까 내가 보는 기회가 힘을 받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때는 틀린 것이라고 절대 생각을 못했어요. 오죽하면 정말 작전에서 팀을 꾸리고 세력질을 했던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주 낱낱이 파헤쳤어요. 그래서 은근히 제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잘 알거든요. 다음에 이것도 말씀드릴 건데 뭐 그 덕분에 남들이 모르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너무너무 특별해진 겁니다. 더 특별한 주식 트레이더가 된 거죠. 일상을 착실하게 사시고 매우 건전하시고 평범하고 행복하시고 모범적인 사람이라면 전혀 몰라도 될 시장의 비사까지 알았으니까 저는 더 월등한 트레이더잖아요. 그래서 비록 과거에는 모든 시도가 실패로 귀결됐지만 트레이더가 된 시점부터는 보통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매우 정상적이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면 일어나지 않았어야 할 결과들을 저는 반복해서 경험을 했다는 거. 그래서 저는 특별하다. 네. 남들처럼 내가 왜 손절을 생각해야 되지?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니까요. 그래. 나는 너무 특별하니까 100% 무조건 수익 나는 종목 발굴해서 매수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 근데 착각의 기폭제가 된 거죠. 이 지금 화면이. 저는 당시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뭐 되돌아봤을 때 기억은 있지만 지금의 저는 착각하지 않는데 시장에서 너무 얻어맞다 보니까 개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이 화면에 보이는 1000%의 수익률과 4200%의 수익률은 2023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안 된 시간 동안 10배였고요. 7월부터 7월까지 1년 동안 42배의 수익이 난 거죠. 다른 계좌예요. 둘 다 제 이름으로 된 계좌고요. 근데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면 왜 특정 기간을 산정해서 보여드리냐면 이게 제 과거의 눈에도 계속 보였다는 거예요. 폭발적인 수익이 나는 게 이 예시처럼 정말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은 생각하시는 바는 다 다르시겠지만 계좌를 놓고 봐도 이게 모범적이고 바람직한 추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단해 보였거든요. 뭔가 나는 특별하다. 예.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은 리스크와 수익이 동이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수익이 나려면 반대로 엄청난 리스크를 쥐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의 리스크를 걸 사람이 아니라면 평범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고 정말 정상적이고 올바른 그런 투자자의 계좌 손익이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지금은 이 끝이 계속 달리면 남는 건 파멸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도 수없이 경험해봤으니까 죽음의 레이스를 달리지 않고 중간에 멈출 수 있을 때 멈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과거에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특별했기 때문에 멈춤이라는 거는 평범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나 하는 행동이라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덜 특별한 사람들의 몫이 바로 멈춤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최악의 악수를 뒀습니다. 예. 평범한 투자처럼 손절을 생각하지 말자. 100% 수익 나는 곳에 승부수 던지자. 성공한 승부사가 한번 되어보자. 결심을 했죠. 네. 그렇게 저는
100%의 승률의 승부사가 정말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정확히 100%의 승률로 100%의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장렬하게 패망을 해버렸습니다. 네, 장렬하게 패망을 해버리고, 네, 이제 저는 어떻게 됐냐? 그로기 상태가 됐습니다. 완벽한 패망. 더 이상 저를 어떤 투자자라고 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정말 사람 미치는 건데, 저를 이제 혼종으로 만든 거죠. 뭐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투자자로서도, 네, 생물학적으로도 뭔가 혼종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들짐승, 원숭이, 뭐 날짐승, 특히 날짐승, 우리가 말하는 닭대가리, 그런 존재들이 볼 만한 행동을, 그러니까 또 못난 행동만 반복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제가 난 인간이 아니라 이걸 욕을 할 수는 없으니까 참 난 땡땡이다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굉장히 자조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이게 멈춰야 되는 상황도 알고 내가 이제 실패했다는 것조차도 이제 자각을 했는데 관성이라는 이 힘이 더 무서워요. 나는 좀비가 되었는데 이미 모든 것들이 끝나버린 걸 아는데 정신적으로 행위 의지도 사라졌는데 관성력이 자꾸 밀어붙이는 거예요.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이유가 없어요. 눈물이 나는데도 반복을 해요. 컴퓨터에서 클릭질 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지금도 말하면 막 그때 감정은 여전히 생생해요. 근데 뭐 그때 감정이니까요. 저는 그 과거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러니까 못난 저였고 정말 미운 저였는데 그 과거의 모든 부정과 세상을 외면하고 등지고 나의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그냥 옹졸한 생각을 했던 그 과거를 용서하니까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 당시에는 과정마다 발전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 발전을 다 퇴화시키는 최악의 악수를 주기적으로 뒀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사실 저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래서 믿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런 탓에 지속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은 이게 외기를 팠어도 자신을 믿었다면 작은 성과, 소기의 성과라도 얻을 수 있었을 건데 뭐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있어요. 스스로를 믿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럼 뭐냐? 처음 시작이 제가 뭐였습니까? 그냥 블로그에 있는 워렌 버핏의 글 몇 편 보고 신문에서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뉴스에서도 말을 하는 것 같고 그거 보고 그냥 산 거 아닙니까? 사실 토대가 잘못됐으니까 어떻게 그 과정에 저를 믿겠어요. 아무리 노력했다 하더라도. 게다가 이 성공한 프로 바둑기사, 프로게이머, 스포츠 선수 이들은 자신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언제나 복귀를 한다고 하죠. 근데 이창호 구단이랑 그 세기의 대결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분이 굉장히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에 영상에서 한번 다뤄볼게요. 네, 그들은 복귀를 한단 말입니다. 프로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들은 복귀를 게임이 끝나고 했는데요. 그럼 저는 어땠을까요? 저 복귀했을까요? 네, 했어요. 노트에다 복귀하고요. 워드에 복귀하고요. 복귀 진짜 했어요. 근데 저는 당시에 프로 게이머가 아니고 프로 선수가 아니라 저는 지독한 게임 중독에 걸린 환자였죠. 빠찡코 기계나 돌리고 있는. 그래서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그 빠찡코 기계를 돌리는 손을 멈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끝나면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라 장이 끝나도 게임 안에 머물고 있어서 복귀를 하는 동안에 제대로 된 저를 되돌아볼 생각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나름의 복귀라는 건 했겠죠. 근데 그 복귀조차도 심리적으로는 게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복귀라는 것이 사실 복귀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결론을 내버리는 그냥 짜맞추기식 복귀 흉내를 낸 거죠. 네,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
정말로 이 관성력조차도 소멸됐을 때, 완전히 멈출 수 있었을 때, 다 멈추고 그때서야 세상이 보여요. 그거 아세요? 제가 이 완전히 멈추고 나서 과거에 이제 또 여의도에 그 한강을 갔던 적이 있는데, 제가 그 한강을 보면 항상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한강공원에서 저기 이제 뭐 마포 쪽이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건물들이요, 뭔가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들인데 유리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유리창으로 돼 있고 막 그런데 아주 단단한 쇳덩어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원이 음슴하고 높게만 보였어요. 근데 이 깨닫고 나서 갔을 때는 정말로 색감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일렁일렁거리던 한강물들이 예전에는 그, 그 영화 같은 데서 표현을 하면은 일렁일렁하는 까만 그 점성의 막 지옥의 액체 같은 느낌이 좀 강했는데, 아, 한강뷰가 이래서 한강뷰였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꼈달까요? 아, 강물이 이쁘다라는 거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 생각을 했던 저였고요. 제가 제일 한심한 놈이면서. 근데 사실 질투했던 거죠. 나는 이렇게 속이 끙끙 앓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저들은 뭐라고 저렇게 행복할까? 웃음이 날까? 뭔가 세상이 다 이렇게 삐뚤게 보였던 겁니다. 근데 그게 다 멈추고 나니까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의 이쁨이 있고, 한강 밤에 쫙 깔려있는 저 멀리서 보이는 조명들이 이쁘고, 일렁이는 강물이 아름답게 보이고, 그리고 한없이 높아만 보였던 그 흉흉해 보였던 그 나무들과 이 장식물들이 사실은 참 조화롭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한 패닉, 그러니까 초토화, 그 다음에 파멸, 그리고 무조건적인 항복. 네, 무조건적 항복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항복 속에서 비로소 저는 정말로 진실된 저를 바라볼 수 있었죠. 아, 나 정말 진짜 모르는 바보였네. 난 똑똑한 놈 절대 아니다 를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이제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큰 착각은 세 가지죠. 근데 한편의 영상에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만 정말로 수많은 착각의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는 지독히도 승부욕이 강해서 이 한 번 꽂히면 끝까지 달려드는 성정의 사람인데, 이기지 못하면은 서름에 북받쳐서 이를 바득바득 갈고, 네, 속에서 칼을 간다고 하죠. 진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임했던 것 같긴 한데요. 초기에 가치 투자라고 했던 거는 사실 가짜 가치 투자자죠. 딱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나름의 최선은 다 했습니다. 예, 모든 과정에서. 가짜 트레이더 과정에서도 그랬고, 가짜 올라운더 과정에서도 그랬고, 가짜 승부사의 과정에서도 그랬죠. 저는 다 노력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그런 과정이 시장을 구석구석 탐사하는, 그래도 항해사의 그 기회를 줬던 것 같아요. 지난 후에 합리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인생을 그렇게 갈아버렸는데 에라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이를 깨달은 후에는 저는 많은 것들이 좀 풀리기 시작했어요. 항상 과거를 뒤돌아보고 후회하는 게 저였는데, 이제는 제가 사람들한테 말씀을 이제 드리거나 대화를 할 때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본다는 건 앞으로 나아갈 자신이 없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네,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 많이 해야죠. 그래서 고통으로 덧대어진 과거가 이제는 제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 된 겁니다. 그거를 참 깨닫는 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너무 뼈가 아팠던 이 제 지난 흑역사가 사실 많은 지식을 건져낼 수 있었고, 많은 경험을 체화할 수 있게 된 참 좋은 계기는 맞았던 것 같아요. 참 돈만 안 걸고 했으면 조금만 더 라이트하게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으면 또 이렇게는 또 말씀 못 드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공감하시는 부분이 하나쯤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공감을 하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주식을 안 하셨거나 아니면 정말 타고난 천재 투자자라서 이미 엄청난 돈을 벌고 계시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가짜의 시기가 지금의 저의 깨달음에 정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시기에서 배운 것들을 통해서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지금의 이런 위기설 또는 시장에서 만연하는 뭐 재료, 뭐 하물며 가치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저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알테오젠 주주분들이 계실진 모르겠지만 2024년 11월 현재는 알테오젠이 22조인가요? 23조인가요? 네, 뭐 그쯤 할 텐데 근데 어떤 분의 글을 봤는데 청바지 회사다. 골드러시 때에 그 마이닝 회사들이 돈을 번 게 아니라 청바지 회사가 돈을 벌었으니까 알테오젠은 청바지 회사다. 뭐 이런 말씀하셨어요. 뭐 참 분석을 잘 하신 것 같았는데 그걸 보면서 전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합당한가?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그걸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혼자서 또 물러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세계 최고 이제 빅파머 중에 하나가 머크겠죠. 머크사의 2022년도에 매출이 71조에서 72조 정도 됐고요. 그리고 현재 시총이 한 330조에서 350조 사이일 겁니다. 그러면은 글로벌에서도 최상위권이고 그 프리미엄에다가 그 다음에 많은 이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분석을 해서 그 성장하는 현재 바이오 러쉬 시대의 그 가치도 계산을 했을 겁니다. 포워드도 나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기업이 고작 5배 평가를 받는데 알테오젠 오너께서 말씀하시기로 2030년도쯤에 매출 1조 정도 자신 있다라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면 2030년은 6년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6년이 남은 1조에다가 머크사와 똑같은 멀티플을 붙여줬을 때 매출액 기준으로 그럼 5조가 나와야죠. 그죠? 뭐 근데 이게 정답이 아니지만 그냥 물러나서 보는 거예요. 와 그러면은 제 기준에서는 굉장히 비싸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알테오젠 주주분들은 보유하고 계실 거고 오랫동안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건데 저는 또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고 보유자의 입장에서는 수익을 열고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좋은 말을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수익이 나는 거는 열어둬야 된다는 입장이지 빨리 팔아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시장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종목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어떠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제가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춘 사람 같나요? 사실 이 부분의 하나 요소들이 알테오젠에 대해서만 이렇게 똑같이 분석하고 다른 것도 이렇게 소술할까요? 아니거든요. 종목마다 어떤 건 재무에서도 매출액으로 볼 수도 있고 비교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기업 간의 비교 분석 아니면은 이전에 해당 기업 하나만의 과거와의 비교 분석 뭐 채권 일드와 그 다음에 이자율과의 비교 분석 별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 보고서에 있는 수주 잔고로도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고 차트는 무용한가? 전 차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메자닌 시장도 저 너무 잘 알아요. 뭐 프로세스 M&A 했다라고 이제 자칭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좀 더 실제 투자자들한테는 실리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딱 잘라서 이거 말씀드릴 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에서는 특정 종목을 추천한다? 저는 그런 걸 안 하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건 주도주입니다라고 제가 몇 개를 뽑는다 해서 사실은 그 주도주가 절대적인 것도 아니거든요. 왜냐?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추천주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은 종목의 미래를 말하는 건데 그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 추천주가 미래를 알아서가 아니라 미래를 모르지만 좋기 때문이라고 주는 게 맞나요? 근데 당신은 좋은 것만 말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그 좋은 것이 잘못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런 것도 다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뭐 너무 많죠. 내용들이. 방대할 거예요. 이 영상에서 다 풀기에는. 참 많은 거를 제가 깨닫고 배웠고 여전히 이 시장에서 이런 깨달음으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한테 어떤 카테고리를 정하지 않고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담백하게 말할 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복잡하게 저만의 수식대로 말씀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실리콘2가 2022년도에 무상증자했었죠. 제가 그 당시에 토론방 네이버 토론실에서 실리콘2에 대해서 엄청나게 환장하듯이 글을 써놓은 게 있어요. 지금은 삭제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실리콘2에 대해서 별 기대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때 실리콘2 오너는 우리나라의 이 거버넌스가 쓰레기인 한국 시장에서 몇 없는 오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엄청난 장사의 귀재다. 계산의 귀재다. 오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그 회사의 사업 보고서 안에서 보고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용역을 뽑아내는 전략을 취하고 있을까, 임원들을 오너가 얼마나 갈아 마시고 있을까, 이런 것도 유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예요. 또 IR이랑 통화를 할 때, 그러니까 이제 주담과 통화를 할 때도 주담분들과도 굉장히 좀 저는 자주 길게 통화를 합니다. 뭐 기회가 되면은 회사 탐방이나 주총 이런 것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 하는 곳이 아니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냥 제가 아는 것들을 편안하게 다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 이후에 다음 영상에 그냥 편안하게 또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긴 이 영상을 여태까지 시청해주고 그리고 공부하고 계신 주식 투자자라면 분명히 어떤 것들을 목말라 하고 계실 건데 저는 그 목마름을 완벽하게 채워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은 한번 떠나 드려 볼게요. 그 물은 여러분들이 직접 떠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실질적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니까 다음 영상에서 꼭 다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그리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가정에 평안이 깃드시고 주변 분들과 행복하시고 모니터 세상에 소중한 것들을 갈아 넣지 마시고 모니터 세상이 너무 힘들면 현실로 돌아와서 현실을 보면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저처럼 멈추지 못하지 마시고 멈출 줄 아시고 관성에 당하지 마시고 그리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교만하지 마시고 항상 스스로가 진솔하시고 주식시장에서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행복이 여러분한테 하루하루 성큼성큼 다가오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짜 첫 영상이라서 저도 너무 떨렸거든요. 그리고
이게 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되려 준비를 하니까 더 하고 싶은 말을 잘 못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본 이후에 시청자라고 하신다면 그 영상 댓글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을 많이 남겨주시는 것도 저는 좋습니다. 그걸 주제로도 영상을 많이 찍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댓글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독 한번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첫 영상이라서 마무리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주식 공주였습니다. 네, 종료하겠습니다.